상식 구조항에 건설업자는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해설로 조합원 및 세입자의 원만한 이주를 위하여 이사 비용 등에 관하여 세대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빨리. 네, 거의 다 됐습니다. GS,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영쟁사입니다. 네, 착공 기준을 양사가 동일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2019년 5월달에 현대GS 모두 착공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착공 기준을 전까지 설계 변경에 대한 인허가의 책임은 당연히 시공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2019년 5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 기간 동안의 책임 당연히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결국 사업 제안서에는 인허가, 공사, 모든 것은 시공사의 책임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만약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34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시하고 2020년 4월달에 입주를 만료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책임지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이거는 GS로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비는 저희가 7천만원 제시를 했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GS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의 협약서의 내용, 공부방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지금 기존의 조합에서 기존에 계약된 업체가 있고, 또 앞으로 계약될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정확한 그 계약 금액과 예상되는 비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셨고요.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용역비가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계약이 있다면 시공사의 부담으로 할 것으로 지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대는 당연히 그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제안이 된 반면에 없죠, 거기는. 그리고 공기도 36개월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2개월 단축시킨 34개월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합원의 2주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더 2주비 대출에 대한 금리도 절감시켜줄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자신하는 최신의 공법과 현대건설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또 넓게, 또 크게 제시한 회사가 또 있고요. 또 끝으로 공사비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합에서는 향후에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최대 10% 범위 안에서의 인상일 경우에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2조 6천억 원의 공사비를 저한테 주신다면 2,600억 이내의 공사비 인상, 소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은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입찰 지침대로 정확하게 준수해서 들어온 반면에 경쟁사는 연 1.5%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을 적용하겠다고 공동사업 시행 약정서를 변경해서 입찰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상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감히 쓰지 못할 정도의 현대가 투자해서 사업 조건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에 대한 약속으로 협약 이행 보증금 4,615억 원을 설정을 해서 만약 현대건설의 사업 제한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손해를 조합원님께서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 금액은 저희의 사업 조건을 약속드리고 책임진다는 그런 보증 수표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두 분 올라오시고요. 아까는 제가 마지막에 여쭙는데 마지막에 다들 가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9월 27일 날 시공사 선정총회가 있죠. 9월 27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연내관리처분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공동시행 방식을 채택했어요, 조합에서. 네. 그런데 저희가 9월 29일까지 만약에 사업 승인인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연내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가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업 시행 인가가 늦어지면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희 조합이 내놓은, 저희는 조합이 내놓은 거를 믿으니까. 네네. 9월 29일이라고 제가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승인 여부를 보고 나서 10월 10일이나 뭐 9월 29일 저녁이나 이렇게 했으면은 우연부담이, 만약에 초과 관수가 저희가 피할 수 없으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만약에 열심히 하시고, 제가 책임면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책임면제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저희가 못할 경우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전체 일정을 공동시행사로 선정이 된 이후라도 전체 일정에 대한 논의를 저희 조합원들한테 물으시겠습니까? 다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허가에 대한 그 설계 변경이 있어서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재건축 초과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일정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신있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인허가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세월과 재단의 협의 문제나 또는 뭐 관리처분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그럼에도 것도 다 불구하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건축 초과익 환수를 못 피하게 되면 저희가 약속드린 약속이익 보증금 4,600억이 바로 페널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해드리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페널티로 저희가 약속인 보증금 저는 제안서에서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거 말고 네. 저희 일정에 대한 거를 조합원께 묻겠냐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재건축 일정. 만약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양사라서 별도의 비용 없이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연대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솔루션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시공사의 그 선정 이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GS의 똑같은 질문들을 현대에도 하게 돼서 자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지루하고 반복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양사를 같은 무대에 놓고 같은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양사에서 그렇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로따로 하되 가위바위보해서 순번을 정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음을 좀 양해 드리고요. 아까 GS에서 했던 질문을 현대도 같이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변경 계획을 제출하신 이유, 그러니까 지금 ANU랑 사무에서 설계한 그 설계 도면을 그냥 면적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설계 변경을 만들어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설계를 진행하신 우리 설계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팀장이 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먼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의 이유 그리고 법리적 해석과 예상 기간을 논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주택에 대한 현대건설의 투자를 약속하는 회사이고요. 관련된 설계 변경은 2019년 5월달에 착공이 가능한 설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검토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있게 이 사업 추진 일정을 지킬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협약 이행 보증금에서 조합원들의 손해를 모두 갚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4,610억 원을 별도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도 체결되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전문 능력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CAD 파일로 전체 법리적인 검토나 심의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조합에 제가 도면을 요청했는데도 정보 공개 요청을 하라고 그러고 제가 도면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면을 못 받아서 참 애석하긴 한데요. 만약 이제 나중에 비사에서 이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규가 위반되는 사항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인허가 지연이나 혹은 지연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예, 그럼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제안서에도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 같이 인허가 된 일정이나 공기 모든 것은 시공사의 책임만이 되기 때문에 만약 설계 변경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시공사 책임이고 저희 현대가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사 최종 선택 시 그 결정에 승복하시나요? 혹은 그 약속을 어디다 제출하시거나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에 타사의 특화 설계를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해서 그것을 바꾸자고 했을 때 타사의 설계를 준용하실 의도 있으신가요? 네, 정확하게 입찰 지침에도 양사에 제한된 사업 제한서는 저작권이 조합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희가 네, 당연히 지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사업법은 연습 먼저 진행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S하게 동일하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요. 또 현대만 다르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GS에 제가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도 질문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양사입니다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양사도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현대 쪽에서 답변하는 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내역에 관해서 직접 공사 경비가 현대에서는 얼마로 잡아있는지 아시죠? 2,8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시공사는 902억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게 월등하게 직접 공사 경비를 현대에서 많이 잡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은 조합님께서 오해가 없으셨던 부분이 지금 저희의 사업 제안서, GS도 마찬가지고요. 입찰 시 제출되어 있는 사업 제안서와 또 특화 공사비의 내역, 그리고 물량 내역서 같은 것이 모두 입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직접 공사비 항목 중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명시되는 그런 금액들이 우리 회사의 영업 기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경쟁사에서 무리하게 다른 회사의 영업 기밀, 즉 원가 경쟁력과 연관되는 바로 이 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쟁사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1,600억의 상당의 이사 비용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거라고 계속 그런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조합님께서 일부 혼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사업 제안서의 내용, 그리고 각종 우월한 사업 조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경쟁사보다 조건이 밀리거나 하는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2,800억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조합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조합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만약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조합님께서 언제든지 열람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선정되기도 전에 타사의 원가 경쟁력, 영업 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조합님께 또 다른 혼선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경쟁사가 이 부분을 또다시 악용을 한다면 조합님께 큰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저희의 사업 제안서와 입찰 서류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비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박수를 치시려면 시간도 지연되고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가 제안한 거에 보면 2022년 4월까지 다 중국 및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단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주가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저희 사업지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LH 땅 문제도 정리되는 게 있고 또 조합원들 이주가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합원님들이 불안한 거는 현대가 지금 제안한 거에 보면 사업비 대여금을 이제 조합한테 부어줬는데 2022년 4월 이후에는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지연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 5월 달에 착공을 약속한 것은 양사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수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인허가, 소위 설계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일정이 지연된다면 당연히 시공사가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조합 운영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모두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착공되고 난다면 그 이후에 공사 기간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연장됐을 때도 역시나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만약에 지연되면 페널티를 물겠다고 협약 이행 보증금을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공사를 뽑으실 때는 당연히 이런 인허가 건은 공사에 대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런 명확한 일정을 제시한 회사만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제안을 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조합원들께서 만약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것이 시공사 책임인지 뭔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쟁사는 2019년 5월달에 착공한다고 약속을 하면서 준공 날짜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까지라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 시기는 39개월 이후고요.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업비 대여금을 2022년 4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설명은 앞서 그럼 지연되는 사유가 뭔가라는 것을 그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당연히 지연이 되면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의 사업 지원에 대한 책무가 조합에 있지 사실 시공사에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조합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주나 이런 거는 공동사업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이주 부분이나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안 돼 있어요. 협약서 내용이. 근데 만약에 이주가 지연돼가지고 지금 착공허를 2019년 5월로 잡으셔가지고 34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 2주가 늦어가지고 그 착공월이 뒤로 가게 되면 그 현대가 말씀하신 2022년 그 5월 완공이 안 될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대 제안서에 보면 그 저희가 사업비를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 무이자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사업 종료일이라고 막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늦어져도 사업 종료일까지 사이에는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책임을 안 져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 사업 일정을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회사를 믿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2019년 5월달에 착공 일정을 분명히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 이후 조합원님들의 이주 기간과 철거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연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국 GS건설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대건설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뭐 2주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LH 땅 소유 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착공을 못하고 그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책임으로 늦어졌을 경우에 2022년 4월 이후로 사업이 준공되는 경우에도 현대 측에서는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에 안 묻겠습니까? 묻겠습니까? 당연히 안 묻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져서 조합원들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궁금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아니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입장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인지하시고 재미있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 들으셨죠? 2022년 4월에 만약에 조합의 기책이든 뭐 시공사 일체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합의 기책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준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모두 현대건설의 대여금 그 이자에 대한 건 다 물겠다고 지금 얘기해서요. 아니 그거는 협약서에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공지형이나 그러니까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전부 영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양시공사의 내용 말씀하신 것들의 이행 여부는 추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저희 조합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